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실적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 이 양극재라던가 소재 부분 쪽에서 실적이 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일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고, 전방 산업도 지금 뭐 수요 부진이 뭐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에서도 사실 2차 전지를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뭔가 이런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뭔가의 뉴스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트리거가 되면서 회복세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그런 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2차 전지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이제 꾸준히 하락을 했었던 게 7월부터죠. 7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하락세가 크게 이어지면서 2차 전지 기업들 대부분이 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모습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이 경기 침체 관련 이런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비춰지면서 지수 영향을 좀 크게 받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뭐 현재까지의 조정이 크게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과대낙폭 구간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때부터 공포에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이전 물량들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월부터 지금 현재 8월 20일까지의 매수세만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공포, 뭐 포비아 현상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자 쪽에서의 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이 트럼프의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얼굴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발언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계속 과거에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자꾸 국내에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 워딩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유세를 할 때마다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이 계속해서 국내 언론사에서 워딩을 좀 강하게 작성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유세가 끝나고 이 로이터 통신이랑 이제 인터뷰를 트럼프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기용을 해서 국내 언론사들이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뭐 이번에 나온 게 뭐 IRA 폐지 시사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물론 폐지를 시사했다, 뭐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아니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지겹지도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그로를 끌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이 기사들은 사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선거철이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선거철. 선거철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과거에 이 전기차 자체를 비판했었던 트럼프가 현재는 이 전기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죠. 이거는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바로 이 대선 아니면 뭐 총선 뭐 이런 선거철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이죠.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상대 정당이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든 이 꼬투리를 찾아와 가지고 까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 트럼프가 유세를 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발언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철강 이 산업이 좀 유명한 곳인데,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아마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 로이터 쪽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 그 IRA 폐지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로이터 통신 그 원문을 보면서 봤는데 트럼프가 발언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 전기차 관련해서 그 표심을 전부 다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IRA를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IRA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들이 어디다? 공화당 지역이다. 공화당 주다. 공화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주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영상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매매를 했었던 이런 기관 투자자 쪽을 보면은 누적을 살펴보면은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된 물량이 대략적으로 72만 8천 주입니다. 72만 8,220주예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금투, 금융투자 쪽에서 유입이 됐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57만 주가 유입이 됐어요. 57만 주.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투자신탁 쪽, 플러스 사모펀드, 사모펀드 쪽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이 기관 쪽에서 50몇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6월 달인가?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그때 30만 주, 20만 주 이렇게 한 번에 팍팍 털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공포에 있어서 이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 이 구간에서 기관 쪽에서 누적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 그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원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펜실베니아 쪽 유세가 끝나고 인터뷰를 한 것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는 월요일이 아니라 그냥 당선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이 7,500달러의 세금 공제 종료를 고려할 것이래요. 고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금 공제에 대한 종료 고려입니다. 그쵸?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전기차 공제에 대한 질문에 세금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뭐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또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 7,500달러 크레딧, 7,500달러 세금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부 규정을 뒤집는 조치를 취하거나 미국 의회에 이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청은 뭔가요? 상원과 하원에 통과를 해야지만 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근데 이 IRA 폐지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과거에서부터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형광펜을 칠해놓은 걸 보면은 이것도 진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리지 않을 거다. 책임 회피죠. 본인은 이제 뭐 입회나 이런 쪽에 넘기겠다. 요청을 할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자동차의 열렬한 팬이다.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전기차에 대한 열렬한 팬이다 라고. 하지만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내연기관 차와 이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자동차의 팬이기도 하다.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바이든이 진행하고 있는 이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너네 너무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나는 전기차도 사랑하지만 내연기관차도 하이브리드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가 진행을 하고 있는 정책 자체는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언론사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들이 전기차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진 못합니다. 예, 결국에 좋은 영향을 미치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당선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앞으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래 산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기간에 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과거에서부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수급이 유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모두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유럽 시장이 가장 사실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게 어디죠? 중동입니다. 저는 절대 이 중동과 베트남 쪽, 이쪽 시장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베트남이나 이런 쪽은, 태국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이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자동차로 이제 변환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이브리드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시장이 유입이 되는 게 저는 좋은 전환점이라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 배터리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오토바이에도 들어가고 오토바이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금액적인 크기 그리고 규모적인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시장이 지금 전기차를 밀고 있는 만큼 이쪽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지냐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 쪽 내부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도 진출을 하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 미국이 너무 강경하게 막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차량에 대한 세액 공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전기차를 안 만들 건 아니에요. 완성차 업체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주정부 쪽에서 뭔가 혜택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 결과적으로는 이 전기차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까지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투자가 되어 있는 돈들도 많고, 정부 쪽에서도 이제 세금이 이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그 세금을 사용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당장 폐지를 하고 공장 자체를 중단시켜 버리면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소재업체라던가 장비업체들 역시 다시금 매출 구조가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그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이동채 전 회장의 복귀 첫 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미래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물론 호재로 적용이 되고 뭐 매출적인 게 이제 부분이 나오고 뭐 그러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부분으로 악재냐면은 실적이죠. 실적.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이 양산 라인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은 뭐가 들어가요? 투자를 하겠죠.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들어가죠? 고정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정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다? 실적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에는 좀 악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집계가 어떻게 되고 투자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봐야겠지만 어,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가 아닐까 싶어요. 뭐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매출 구조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은 뭐 물론 실적에 다시 플러스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뭔가 이 정보체 관련해서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고정비가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셨던 분들은 좀 띄엄띄엄 보셔도 다 내용이 이해가 되실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